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과학의 세계는 창조적 아이디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연계 전체가 뚜렷하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현실의 사실을 연구하는 것뿐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공상으로 구분됩니다. 아마 이것은 과학에 관한 오해 중 가장 기묘하고 현실에서 가장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심의 여지 없는 완벽한 사실만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간접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블랙홀 안이나 우리가 사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든 말이죠. 시각적 데이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는 창조적인 사고의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가시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두 개의 세계가 만났을 때 오늘날의 과학자 중 빅뱅 이론과 고온 고밀도의 우주 이론에 대해 의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리학적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20세기 중반에 널리 알려졌던 영원 불변의 우주론 등 대체 개념에 흥미를 갖고 있는 건 아마 역사학자 정도일 겁니다. 2019년 현재 이런 생각에 따르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빅뱅이 언제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촘촘하고 작은 압축 덩어리였던 우주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이후부터 논리적으로 명확한 범주를 정해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빅뱅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현대과학으로는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빅뱅 이전에도 우주가 존재하고 있었고 다만 그때는 우리의 우주처럼 팽창이 아니라 거꾸로 수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빛을 본 것은 저스틴 홀리, 버트 오베르트, 폴 슈테인하르트, 닐 타크였습니다. 2001년 그들은 빅뱅의 에크파이로틱 우주론을 제창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빅뱅 이전에 특이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두 개의 독립된 우주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들 우주는 공허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두 개의 우주 중에서도 하나가 약간 어설펐는데 불안하게 휘청대다가 기어이 다른 쪽 우주로 넘어가 버렸죠. 그 기세가 어찌나 세던지 뛰어든 우주의 에너지 균형이 일그러지며 대량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우주 배경 복사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방출된 에너지는 팽창하며 식어가는 물질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블랙홀의 홀로그래픽 원리. 가상현실 기술이 보다 진보할수록 우주 전체가 홀로그램, 즉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주장에는 컴퓨터 기술의 역사보다 무려 100배나 긴 역사가 있는데요. 세계가 환상이라는 생각은 서양의 고대 철학자와 동양의 힌두교 라흐만이 오래전부터 제창하고 있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영화 매트릭스가 공개된 후 다시 말해 금세기 초에 와서였습니다. 가상우주 이론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모으고 있으며 현대 물리학자 중에서 처음으로 이를 언급한 것은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쇼스키 자매의 영화 같은 것을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홀로그래픽 이론을 이해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네오처럼 탄환을 멈추거나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세상이란 본래 냉정합니다. 저 세련된 검은 망토조차 주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모든 것이 보다 단순하고 동시에 보다 복잡합니다. 우선은 조금 먼 곳인 정보 보존의 법칙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에 따르면 어떤 양자 과정도 역행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떨어뜨렸다고 해볼게요. 하드디스크는 산산이 부서졌고요. 거기에 저장된 정보나 사진, 영화, 게임, 책,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극비 영상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정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드디스크상의 정보는 비록 그것이 산산조각이 났다 하더라도 그 분자의 구성 요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원할 수 있지만 디스크가 완벽하게 먼지가루가 되었다면 현대의 기술로는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드디스크 속 정보는 아직 거기에 존재합니다. 분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만약 먼지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기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이제 여러분 본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블랙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블랙홀이 그 안으로 물질과 정보를 빨아들이거나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 밖에서 정보를 끌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정보는 외부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가 모두 부스러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플랑크 크기의 셀로 사건의 지평선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랙홀의 홀로그래픽 원리가 태어난 것이죠.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 우주에 대한 정보도 상당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차상의 지평면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그 정보가 어느 곳에 투영되어 있을 뿐인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계 전체는 단지 환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어도 모두가 다 이 사고 실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는 불쌍한 동물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험의 목적은 관찰이 관찰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양자 제논 패러독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우주의 70%는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산에 따르면 암흑에너지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첫 파도, 즉 흐름은 우주의 탄생 후 약 50억 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로렌스 크라우스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암흑에너지는 그것을 관측하는 사실에 영향을 받는 일종의 특별한 양자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자 우리는 암흑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한편 우주를 점점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 최초의 파도는 빅뱅 50억 년 후 이 현상을 관찰한 최초의 고도 문명이 출현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우주의 팽창 에너지가 원자나 소립자마저 붕괴시키는 빅립 속에서 우주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모두 한낱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담한 가설 없이는 과학의 진보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도 코페르니쿠스의 설은 완전히 미친 생각으로 여겨졌죠. 지동설에 대해서도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었지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태양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데엔 더 적합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보다 논리적이고 많은 의문에 대답할 수 있는 가설이 결국 틀렸다고 판명날 수도 있으며 또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개념이 훗날 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